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학 미분단원에서 도함수, 평균값 정리, 역함수 정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하실 거예요. 함수 f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극한이 존재할 때 그 극한을 f' of a로 표기하고 이 f' of a를 함수 f의 실수 a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함수 f는 실수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죠.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이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14학년도 9번 문항 이전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실함수입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와 사인 함수에 대한 곱으로 정의되어 있고 0 이하인 범위에서는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0보다 큰 범위와 0 이하인 범위에서는 각각 미분 가능하죠. 즉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 = 0에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없죠. 그러면 x = 0에서의 미분 가능성 혹은 연속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R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도함수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 0 이하인 범위에서 함수 f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그 도함수가 0에서 연속성. 그러면 0의 자극한은 0이니까 0의 우극한이 0인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0이기 위한 R에 대한 부등식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를 구하면은 먼저 x와 사인에 대한 곱이니까 곱에 대한 미분. 그러면 6x의 5제곱에 사인 x r제곱분의 1 더하기 x의 6제곱에 사인 이제 미분해야 되죠. 코사인 xr제곱분의 1 곱하기 체인룰에 의해서 xr분의 1 미분해야 되겠죠. x의 2r제곱에 r 곱하기 x의 r 빼기 1 그리고 뒤에 거 이제 자 미분하면은 rx의 r 빼기 1제곱에 사인 x제곱분의 1 요게 앞에 이게 빼기가 빠졌는데 빼기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그럼 뒤에 것도 바로 마이너스 붙여버릴까요? x의 r제곱에 코사인 x제곱분의 1에 x제곱분의 1 미분하면은 x의 4제곱에 2의 x제곱. 그러면 0에 수렴하는 6개인 함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0에서의 극한은 0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 부분 정리해주면은 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럼 x의 6제곱, 그 다음 앞에 있는 개수도 생략할게요. r에 대한 부등식을 찾는 거니까 더하기 r 빼기 1에 마이너스 2r이죠. 그리고 x의 r 빼기 1제곱, 마지막에는 x의 r제곱에 빼기 더하기 1에 빼기 4죠. 자, 그럼 지수만 보면은 첫 번째가 6, 5 빼기 r인가요? 5 빼기 r. 여기 0보다 커야 되죠. x가 살아있어야지 0에 수렴하게 되니까. 그 다음 r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 세 부등식의 공통범위는 r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은 0에 수렴하는 함수와 유기인 함수에 대한 곱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r이 3과 5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서술할 게 없죠. 자, 그래서 도함수 0보다 큰 범위에서 0 이하인 범위에서, 그래서 0의 자극한이 0이니까 0의 우극한이 0이 돼야 되겠죠. 0의 우극한이 0이 되도록 하는 R에 대한 부등식. 따라서 R은 0과 3과 5 사이가 되겠다. 도함수 미분계수를 묻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또 다른 기출문제가 있는데 2018학년도 전공A 11번 문항 사전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0에서의 1차 미분계수도 0입니다. 자, 이런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실함수 f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g를 정의했어요. 0이 아닐 때 f와 코사인 함수의 곱으로, 0일 때는 0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의심되는 것이 x =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이잖아요. 과연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g라는 함수가 x =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다면은 0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두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 문제죠. g'0 구하면 바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0은 도함수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쓰면 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h 빼기 g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0은 0이에요. 그죠?gh는 fh 곱하기 코사인 h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이거 극한 구해야 돼요. 근데 극한 딱 구하려고 보니까 비교 정리를 쓰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 h제곱분의 1이 6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 정리를 쓰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코사인 h제곱분의 1 이하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f0 추가해도 되나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f' 제로입니다. 근데 f' 제로가 제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임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g'0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이너스 1보다, 지금 1보다 작다고 한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0의 극한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g'0은 0이 되겠다. 즉 미분 가능하다는 거. 자, 이 문제 또한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비교정리 혹은 조임정리. 답안에는 조임정리로 바로 해놨어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도함수의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죠. 체인룰, 합성함수의 미분법. F는 A에서 미분 가능, G는 FA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결과적으로 G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체인룰이죠.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A를 임의의 실수로 대체하면은 바로 G fx에 대한 도함수가 G' fx의 f'x. 증명은 도함수에 대한 정의 이용하면 바로 됩니까? 그 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캐피털 F라는 함수로 정의를 합시다. 어떤 함수를? 방금 썼던 거 G의 fx 합성함수를 캐피털 F로 두면은 캐피털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캐피털 F에 대한 A에서의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정의. 여기까지는 딱 나왔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트릭을 써야 됩니다. 트릭을 쓸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F는 상수함수가 안 돼야 된다. 상수함수가 되면은
이 단계를 밟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체인룰 합성함수 미분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F는 상수함수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되나요? G에 대한 미분 가능성 FA에서의 미분 가능성 전제 조건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체인룰 합성함수 미분법. 특히 합성함수 미분법 체인룰은 중등교육과정 수능시험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 조금 있다가 역함수 미분법 사용할 때 체인룰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 단원 떠올리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될 게 바로 평균값 정리죠. 그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로레 정리. 함수 F가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결정적 조건이 6의 닫힌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란 또 다른 표현이 스무스 디퍼런시able 펑션, 스무스 펑션, 즉 커스프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약적으로 바로 되나요? 평면에서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미분 가능한 함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상수함수죠. 그럼 바로 증명이 완료됩니까? 또 다른 형태는 극대값을 갖는 경우, 미분계수가 0인 점, 즉 X축을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을 때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또 다른 경우는 극소값을 갖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극대값, 극소값을 동시에 갖는 경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소술하면 되죠. 서술은 극대값을 갖는 경우 한 가지 경우만 해놨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똑같겠죠. 미분 가능하는 거니까 요 극대값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하면은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극대값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됨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의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은 A, B 양쪽 끝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정의하려면은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정의해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왼쪽 끝점이잖아요. 왼쪽 끝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정의하려면은 극한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극한을 계산하려면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그래서 6의 닫힌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성 언급보다는 연속이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요 지금 쓴 게 좌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오른쪽 끝점에 대한 좌극한, 좌미분계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 6의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로레 정리에 대한 증명은 한 가지 경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극대값을 갖는 경우. 상수인 거, 그 다음 극대값, 극소값, 극소값. 딱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 좌극한, 우극한.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일 수밖에 없죠. 로레 정리입니다. 로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로는 근의 개수를 결정지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보일 수 있죠. 연속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 이용하면 0에서의 함수값 음수, 1에서의 함수값 양수.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은 사이값 정리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실근이 단 한 개이냐를 보일 때 뭘 이용한다? 로레 정리를 이용한다. 로레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그 실근을 R이라고 두면은 또 다른 근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걸 A라고 둘까요? 그러면 R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R과 A 사이에 적당한 실수 C에 대해서 F'C 이꼴 0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3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뒀을 때 도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도함수가 3x제곱 더하기 1로 언제나 0보다 큽니다. 미분계수가 0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또 다른 실근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팁으로 실제로 실근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실근을,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같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그 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바로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 실근 x를 두 실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두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한 세제곱. 그럼 세제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x라고 뒀으니까. 그럼 이 3차 방정식과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동치잖아요. 그러면 세제곱에 대한 곱, 세제곱에 대한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합과 곱이네요. 바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두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 정리할까요? 그럼 딱 주어지죠.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다음과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에 대한 세제곱근, 베타 세제곱에 대한 세제곱근, 실근이 구해지잖아요. 자, 이 방법은 바로 페로의 방법입니다. 페로의 아이디어예요. 페로의 아이디어의 결정적인 단서는 일반적인 3차 방정식에서 2차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방금 2차항을 소거된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3차 방정식에서 2차항을 소거하는 아이디어가, 페로의 아이디어가 바로 뭐였냐면은 y로 치환하는 건데, 뭐를 y로 치환하느냐? y를 3차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치환합니다. y 빼기 3a분의 b로 치환하면은 이 차항이 소거되는 3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면은 근이 구해지겠죠.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입니다. 그럼 4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페로의 방법을 변형하면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는 2차항이 소거됐었죠. 4차 방정식에서는 홀수차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y를 방금 3차 식하고 유사합니다. 4a분의 b로 치환하면은 홀수차항이 소거되는 4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홀수차항이 소거되면 이걸 어떤 형태로 고치느냐? 제곱의 차 형태로. 그래서 이 형태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서 P, Q, R을 구하면은 제곱의 차니까, 그리고 2차식이잖아요. 근을 구해지겠죠. 자, 이 아이디어는 바로 페라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3차와 4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같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2차 방정식의 근호 공식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수적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이 대수적에 대한 복잡성, 특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는 근에 대한 대칭성이 존재하는데 5차 이후부터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5차 이상에서는 대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근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아벨과 갈로아가 증명해낸 결과죠. 4차 방정식까지는 대수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즉 사칙연산과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 단원명인 평균값 정리입니다. 두 번째 평균값 정리를 보면은 FB 빼기 A가 B 빼기 A 곱과 미분계수예요. B 빼기 A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바로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잖아요. 아, 평균값 정리는 바로 롤의 정리의 일반적인 경우구나.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는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았는데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경우.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려볼까요? 반드시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일반적인 경우.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일반화. 이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일반화가 바로 코시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러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일반적인 경우였으니까 코시의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평균값 정리죠. 바로 나오죠. gx가 뭐이면 됩니까? gx가 x이면은 바로 평균값 정리가 나옵니다. 롤의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인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즉 x축을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면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점이 존재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존재하는 거죠. 평균값 정리는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다를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이 직선 평행이동 해보세요. 반드시 존재하죠. 자, 그러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두 함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벡터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ft, gt라는 벡터 함수. 예를 들어 볼까요? ft를 코사인 t, gt를 사인 t로 두겠습니다. t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일사분면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벡터 함수를 일사분면만 그리면 이렇게 딱 주어지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과 0,1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미분계수가 이 원위에 반드시 존재하죠. t = 4분의 파이 되잖아요. f의 2분의 파이 빼기 f0, g의 2분의 파이 빼기 g0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 g 프라임 4분의 파이. 코시의 평균값 정리.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증명은 간단하죠. 먼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증명은 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둘 거냐면은 fx에서 직선을 빼는 거예요.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을. 그러면 ga와 gb에 대한 함수값이 같죠. 롤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코시의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죠.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hx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gx에 fb 빼기 fa 빼기 fx에 gb 빼기 ga. 그럼 롤의 정리를 다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소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시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hx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간의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롤의 정리에 의해서 a와 b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c라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가 성립하죠. 코시의 평균값 정리로부터 평균값 정리는 바로 나오죠. gx를 x로 두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어디에서 이용될 거냐면은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로비탈 룰을 이용하죠. 로비탈 룰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가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기출문제입니다. 2010학년도 30번 문항 합답형 기억 니은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연속함수에 대한 균등 연속성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연속함수에 대한 균등 연속성은 연속함수에 대한 도메인으로 판단하죠. 도메인이 6의 닫힌 구간이면 균등 연속. 닫힌 구간이 아니더라도 6개인 구간이면 6개인 구간의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균등 연속 함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연속 함수에 대한 도메인이 둘 다 닫힌 구간이에요. 근데 6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방금 언급해드린.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6개인 연속함수는 균등 연속이었으니까 그럼 6개라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 바로 도함수의 유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둘 다 미분 가능하니까. 1번 제곱근에 대한 미분 가능. 자, 2번은 미적분항에 대한 기본 정리. 도함수가 6개인 함수는 균등 연속 함수다. 왜 그러냐면은 도함수가 6개이면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은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도함수를 구하니까 x가 음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럼 명백히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1보다 작습니다. 좀 더 큰 범위를 잡아볼까요? 2보다 명백히 작죠? 2보다는 확실하게 작습니다. 나아가서 1보다도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 도함수가 6이라는 거.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라는 유니폼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라는 유니폼. 여기 6이니까. 그래서 델타를 2분의 입실론. 혹은 입실론으로 선택해도 돼요. 1보다도 작으니까 이거 1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므로 균등 연속 함수가 된다. 6개인 연속 함수는 균등 연속인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도함수가 6개인 함수 또한 균등 연속 함수가 되더라.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도함수가 명백히 6이죠?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델타라는 유니폼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죠. 델타를 입실론으로 선택해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 실수보다 작게 되므로 균등 연속 함수가 된다. 균등 연속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도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기출문제는 2013학년도 24번 문항 합답형 니은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f1 빼기 f0이 만약에 분자 f'C만 보면 바로 성립하죠. 평균값 정리. C가 0과 1 사이에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이 C로 주어져 있어요.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묻는 문제구나. gx가 바로 x제곱이 되죠.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합답형 니은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방금 언급해드렸던 로비탈 룰입니다. A를 포함하거나 A를 구간의 끝점으로 갖는 I라는 구간에서 A를 제외한 구간에서 F와 G가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 A가 제거된 구간 위에서 GX와 G'X가 0이 아닐 겁니다. GX가 0이 아니고 G'X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분수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가 G'X가 분모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때 fx하고 gx는 동시에 0에 수렴하거나, 동시에요. fx도 0에 수렴하고 gx도 0에 수렴하거나, 혹은 fx가 발산하거나 gx가 발산. 동시에. 자, 그랬을 때는 gx분의 fx에 대한 극한이 g의 도함수와 f에 대한 도함수의 극한과 같다는 게 로비탈 룰입니다.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죠. 근데 중등교육과정에서 왜 제외됐는지는 바로 예상이 되시죠? 생각이 되시죠? 왜냐하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특수한 경우에 바로 해결이 돼요. 뭐냐면은 지금 A가 제거된 구간에서 언급해드렸잖아요. 그러면 A에서 G라는 함수가 영속이면, 즉 GA가 0이면 바로 증명이 완료돼 버리잖아요. FA도 0이면 바로 되죠. 뭐냐면 좌변을 뭐로 볼 수 있냐면은 GA가 0이니까 FA가 0이니까. 자, 그럼 분모 분자에 x 빼기 a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f 미분 가능, g 미분 가능. 바로 되죠. 평균값 정리. 그러면 x하고 a 사이에 c라는 값이 존재할 거예요. x하고 a 사이에. x와 a 사이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x와 a 사이에 c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x가 a에 근접해 가면은 c가 a에 근접하게 가겠죠. 바로 딱 증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이 특수한 경우를 이용하면 되겠죠. 캐피탈 F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x가 a가 아닌 경우 small fx, x가 a인 경우는 0으로, gx도 마찬가지. 그러면 캐피탈 F와 캐피탈 G가 방금 특수한 형태로 증명한 경우로 증명해버리면 되죠. 노트할 내용은 뭐냐면은 로비탈 룰을 적용시킬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동시에 0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할 때예요. 자, 그래서 분모 0에 수렴, 분자 0에 수렴하니까 로비탈 룰을 적용시킬 수 있죠. 그래서 로비탈 룰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분모는 1의 수렴, 분자는 0의 수렴이죠. 동시에 0의 수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로비탈 룰을 적용시켜버리면 극한값이 1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동시에 0의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로비탈 룰을 적용시킬 때는. 증명은 뭐 특별히 살펴볼 거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캐피탈 F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가 제거된 구간에서 small fx, A에서의 함수값을 0으로. 그러면 이 특수한 경우 증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서술하면 되겠습니까? 특수한 경우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코시의 평균값 정리. t라는 값이 x하고 a 사이의 실수입니다. t가 x하고 a 사이의 실수예요. 그럼 x가 a에 근접해 가면은 t가 a에 근접해 가겠죠? 따라서 함수의 b에 대한 극한은 동시에 0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할 때
도함수의 극한에 비하고 같다는 로비탈 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주의해야 될 것은 중등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증명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번 단원은 개념은 역함수 정리입니다.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조함수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를 단조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도메인에서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한 함수값이 부등호가 유지되면 증가, 부등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감소. 증가하거나 감소한 함수는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죠. 증가 또는 감소한 함수를 모노톤. 자, 그럼 노트할 내용은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말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방법은, 판정하는 방법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 그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은 x1은 왼쪽 구점, x2를 오른쪽 구점으로 본다면은 x1과 x2 사이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x1, s2를 연결한 직선과 미분계수가 같은 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평균값 정리에서. 감소할 때는 도함수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노트에서 또 노트할 내용은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0보다 크거나 엄격하게 0보다 작은 건 아니죠. 0이 될 때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3차 함수죠. F'I 0이 0이지만 증가하잖아요. F'I 0이 0이지만 감소하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0보다 크거나 엄격하게 0보다 작진 않다. 등호가 들어가서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이 단조성을 묻는 기출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24번 문항 합답형 디귿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세제곱이 단조 증가. 도함수에 대한 세제곱이 단조 증가라는 것은 세제곱근 취하면은 도함수가 단조 증가하는 거죠. 도함수가 단조 증가입니다. 단조 증가에 대한 데피니션, 도메인의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이거죠. x1이 x2일 때. 자, 그러면 이 도함수가 연속이냐?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도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도함수가 단조 함수이면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F'이 단조이면 이 도함수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바로 수학자 이름을 따서 다르브 띠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르브 띠에름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이 사이값 정리의 아이디어로 증명할 거예요. 물론 그 증명 아이디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 사이값 정리에 대한 직관적인 계약적 개념으로 증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명백하죠. F'X1, F'X2이면은 상수함수니까 연속함수잖아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F'X1과
f 프라임 x2 사이에 실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도메인에 원소가 존재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이라는 도함수가 연속이잖아요. 바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직관적 아이디어, 계약적 아이디어. 이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캐피탈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fx에서 요 실수 있죠? y0 x로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f가 미분 가능한 함수, x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차 또한 미분 가능. 그러면 캐피탈 F가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니까 뭡니까? 연속 함수잖아요. 그러면 방금 구간의 끝점들 잡아놨으니까 x1하고 x2로 잡아놨으니까 이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럼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6개인 함수, 즉 최대값, 최소값을 갖겠다.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캐피탈 F에 대한 그 값이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걸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미분 가능한 거니까 구간 사이의 점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 값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라는 페르마 띠에름이죠. 그 값에서의 미분 가능한 함수의 미분 계수는 0이라는 게 바로 페르마 띠에름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0라는 x1과 x2 사이의 값에 대해서 요게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면은 f 프라임 x0 마이너스 y0. 따라서 f 프라임 x0가 y0가 돼버리죠. x0가 x1과 x2 사이의 값입니다. 그럼 도함수가 연속일 수밖에 없죠.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혹은 수학자 이름을 따서 다르브 띠에름.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합답형으로 묻거나 혹은 완성형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도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죠.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도함수의 세제곱이 증가하니까 세제곱근 또한 증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호가 성립할 때는 명백히 상수함수니까 연속입니다. 다를 때는 실수 y0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캐피탈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피탈 F가 미분 가능, 즉 연속 함수이므로 그 값을 갖겠다. 그래서 캐피탈 F에 대한 그 값을 갖는 점을 x0라고 두면은 이 x0가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만 아니면 페르마 띠에름에 의해서 즉 그 값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결과를 이용하면은 증명이 완료가 되죠. 자, f 프라임 x1 0보다 작죠? 왜냐하면 f 프라임 x1이 y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f 프라임 x1과 f 프라임 x2 사이에 y0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구간 왼쪽 끝점에서의 미분계수, 엄밀히 말하자면 우미분계수죠. 분모가 양수니까 음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라서 x1보다 더 장값이 존재하죠. 즉 x1에서 그 값이 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점에서 오른쪽 끝점에서는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2에서 그 값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값은 x0에서의 그 값은 x1에서도 아니고 x2에서도 아니니까 사이에 존재하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 값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돼야 된다. 즉 f 프라임 x0가 0이 되므로 바로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즉 도함수는 연속이 된다는 거. 도함수가 단조이면 도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이 단원명인 바로 역함수 정리,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함수 f가 열린 구간 I 위에서 연속이고 1대1 대응. 왜 이 조건을 부여했냐면 역함수. 그리고 이미지 A에서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이 프리 이미지에서의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고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0이 안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역함수 f 인버스는 A에서 상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미분 계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체인룰을 생각하시면 돼요. f 인버스와 fx에 대한 합성함수 x잖아요. f 인버스 역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만약에 여기 존재하려면은 f 프라임 x, 즉 요 x에서의 f에 대한 미분 계수가 0이 되면은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0이 안 된다면 바로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역함수 미분법. 특히 이 개념은 중등교육과정 수능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죠. 미적분학에서. 그런데 체인룰로 해결이 된다. 증명도 체인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법 증명 살펴봤었죠?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프리이미지를 B로 둬놨습니다. 이미지 A에 대한 프리이미지 B. 그러면 B를 포함하는 구간 I에 대해서 A라는 상은 FI의 이미지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 지금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에 근접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 구간이 바로 FI인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H라는 이 구간에서 A에 근접하는 H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작은 H. 극한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극한, 우극한. 그러면 F 인버스 A 플러스 H를 X로 두면 H는 그리고 A는 그러면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한 A에서의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지 미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F 인버스 H X, F 인버스 A B. H는 그러면 요 A에서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음과 같이 바뀌어집니까? 그런데 본분수 취해버리면 F는 미분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F 프라임 B. 그러니까 F 프라임 B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역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 존재하려면.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왜 함수 F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고 프리이미지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체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해결되죠. 역함수 정리, 역함수 미분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미분 단원에 대한 리뷰는 도함수, 첫 번째가 도함수죠. derivative. definition.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건 바로 체인룰이다. 합성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평균값 정리, 민밸류 띠어럼. 민밸류 띠어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롤의 정리다.
롤의 정리에 대한 계약적 의미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을 연결한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X축을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면 반드시 이 직선과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 롤의 정리에 대한 일반화가 바로 평균값 정리, 민밸류 띠어럼. 민밸류 띠어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민밸류 띠어럼의 일반화인 코시의 민밸류 띠어럼.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일반화로서 양쪽 끝점의 함수값이 다른 경우,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코시스 민밸류 띠어럼에 대한 계약적 의미는 벡터 함수에 대한 이그젠플로 들었던 거 ft 이퀄 코사인 t, gt 이퀄 사인 t, t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1,0과 0,1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코시스 민밸류 띠어럼에 대한 계약적 의미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어디에 사용된다? 로비탈 룰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특히 로비탈 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모 분자에 대한 함수가 동시에 0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할 때 로비탈 룰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 끝으로 역함수 정리. 인버스 펑션 띠어럼. 역함수 정리란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죠. 함수 f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고 이 도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 0이 아닐 때 역함수에 대한 상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다. 좀 복잡하다 싶으면 바로 뭘 떠올리시면 된다? 체인 룰을 떠올리시면 된다. f 인버스의 f의 x의 합성함수 x.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는 체인 룰에 의해서 f'x가 존재하고 0이 아니어야지만 역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되죠. 지금까지 미분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분단원에서 리만 적분, 특일 리만 적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하겠습니다.